안녕하세요. 건강인사이드의 김호수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님들과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알아보는 건강인사이드.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의 이규성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고 겨울이 되면 이 남성분들이 화장실 가기가 두려워하신다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삼성서울병원의 비뇨의학과 이규성 교수님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은 이 전립선 비대증 아니면 전립선 이야기가 나오면 남성분들이 약간 부끄러워하신다거나 괜히 나는 그러지 않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전립선 비대증이 어떤 질병인지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전립선이 커진다라는 뜻이죠. 네. 그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서 요도의 한 3cm 정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러한 기관인데,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특히 40대 이후에는 점점 커집니다. 근데 임상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히 전립선이 크다고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을 불편하게 만드는, 소변 보는 걸 불편하게 만드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 치료가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전립선 비대증이 생각보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발생 현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궁금해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전립선이 커지는 거는 40대 이후에 쭉 나타나죠. 그래서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거는 40대에는 40%, 50대에 50%, 60대에는 한 60% 정도의 사람이 전립선이 커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증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한 60대에는 한 40% 정도, 70대에는 한 50% 정도의 사람들은 전립선이 커지고 그로 인한 소변 증상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필요로 하죠. 아무래도 좀 나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발병 확률은 조금 더 높아지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생각보다 환자 수도 많은데, 그럼 아까 말씀은 해주셨지만 모든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이제 커진 전립선 때문에 소변 볼 때에 또는 소변을 저장할 때에 불편한 증상이 있는 경우인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전립선은 요도를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은 요도를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소변 보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죠. 소변 줄기가 약하고 소변 볼 때 한참 기다려야 되고 힘을 줘야 되고 소변이 끊어지고, 아주 심한 경우는 소변을 전혀 못 보게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요도의 압박이 가해져서 저항성이 높아지면 방광은 그만큼 힘을 많이 써야 되죠. 소변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시일이 지나면 방광의 벽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면서 방광은 불안정해지죠. 방광이 불안정해진다는 얘기는 방광이 많은 양의 소변을 저장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소변이 차면은 자율적으로 수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소변을 못 참게 되고, 심한 경우는 소변을 참지 못해서 소변이 흘러나오는 요실금이 발생하게 되죠. 그 두 가지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네. 자, 치료를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나도 이런 증상이 있는 건 아닌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상이 있어야 치료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증상이 해당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선은 소변 보기 힘든 증상은 가장 처음에 느낄 수 있는 거는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변 보기가 힘들어서 한 번에 못 나오고 중간에 끊어져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은 빈뇨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하루에 7번 이하로 소변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근데 8번 이상 소변을 본다든지 소변이 마려운 감각을 참질 못하고 심한 경우는 화장실에 가는 경우에 속옷에 좀 지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나도 전립선 비대증이 맞나 이렇게 진단을 좀 해 보셔야 될 거잖아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좀 전립선 비대증을 알 수 있나요? 우선은 이제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를 이제 정량화하는 게 중요하죠.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시면 네. IPSS라고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가 있습니다. 7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20점이 넘으면 증상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 35점이 넘으면은 이건 뭐 매우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 없는 사람은 12점 이하이기 때문에 네. 12점이 넘으면은 이제 한번 의사랑 상의하는 거를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변에 염증이 있나를 소변 검사를 해보고 또 전립선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봐야겠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전립선 초음파 검사가 도움이 되고 또 소변의 속도를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고 소변을 다 배출하는지 아니면은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도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 즉 잔뇨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봐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립선 암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남성의 암 발생률 1위가 전립선 암이죠.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남성의 5위였다가 지금은 4위로 되고 최근 10년간 가장 빨리 증가하는 남성암이 전립선암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연령대가 보통 50대 이후고 전립선암이 발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50대 이후이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혈중에 전립선암에 대한 표지자, 즉 PSA 검사를 해서 전립선암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IPSS로 자가 진단도 해보고 또 의심된다면 병원에서 또 검사도 받아보시면서 발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치료를 이제 잘 해야 되겠죠.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처음에는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약물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전립선이 소변 보는 동안에 잘 이완되게 하는 알파 차단제를 먹게 되죠. 네. 그리고 전립선이 한 40g 이상으로 커진 경우에는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그러한 남성 호르몬 차단제를 같이 먹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 차단제를 복용하면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후 복용한 다음에는 한 30% 정도의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유의할 점은 두 가지 종류의 약물 모두 증상을 조절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약을 먹는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한은 약을 계속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수술적인 요법이 있는데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소변을 전혀 못 보면은 당연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잔뇨가 많이 남아서 반복적으로 방광염에 노출된다든지 방광에 결석이 있다든지 커진 전립선으로 인해서 피가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뭐 반드시 수술로 해결을 해야 되고 최근에는 다 내시경으로 또 레이저를 사용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입원 기간도 보통 한 2, 3일을 넘기지는 않죠. 그래서 수술이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고 또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85세 이상인데 60세부터 약을 먹는다 그래도 25년 이상을 약을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장기간 복용하기 힘들거나 또는 약을 먹었는데 증상 개선에 만족하지 못하면은 그것 또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방법에 대해서까지 알아봤는데
자, 사실 이걸 좀 예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남성분들이 이 전립선 비대증 나에게도 언젠간 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늦출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을까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네.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기본적으로 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는데 젊게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네. 뭐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든지 야채를 좀 많이 섭취하고 지방질이 있는 음식을 좀 줄이고 이런 거는 좀 도움이 되고 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 특히 커피 같은 거는 증상을 좀 나쁘게 할 수가 있죠. 특히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추운 날씨, 그리고 감기약을 먹었을 때, 그리고 음주 등을 통해서 갑자기 소변량이 많아질 때, 이때는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는 요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이규성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명쾌한 해답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도 혹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직접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인사이드는 계속됩니다. 다음 편에 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